나아지겠지. 좀 나아지겠지. 그래서 한번 이번에 바꿔본 거잖아. 저는 이거의 기대감의 그 수치, 그 표현이라고 봅니다. 적어도 외교부 장관은 제발 이중 국적자 이거하고 좀 떨어져 있는 사람, 거기에 자유로운 사람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외교부 장관은 애국심을 가지고 대통령을 대신해서 우리나라 국민을 대신해서 일을 하는 자리인데 그 기회주의자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분을 임명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이번에 청문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 내용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참모들이 어떻게 조언하는지 아십니까? 대답을 잘하고 청문회를 피해가는 방법. 내용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어떤 질문이 나와도 그냥 잘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 그 답지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보리 제재 결의위원들하고 긴밀히 논의해서 검토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잘 숙지를 못했습니다. 잘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많은 부분 저희 신상 문제로 많은 그 준비를 했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세부 사항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충분치 못했음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거는 국회에서 국회의원님들께서 잘 말씀해 주시면 제가 잘 배워서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다만 국회의 그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국회의원님 여러분들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답을 놓고요. 어떤 질문이 나와도 거기에 맞춰서 답변하라고 그렇게 알려주거든요. 근데 이번에 강경화 후보자 청문회를 보니까 어쩜 그렇게 그거에 맞춰서 답을 하고 있는지 제가 볼 때는 이 부분 진짜 이분 잘하실 수 있습니까? 이 예민한 북핵 문제라든가 한미 동맹 문제 정말 문재인 대통령하고 문재인 정부 그다음에 민주당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윤진숙 장관 아바타라는 얘기가 나올 지금 상황입니다. 북한 예산을 얼마 더 넣어야 됩니까? 추가로 제대로 건설하려면. 북한 재개발 쪽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산에. 지금 그걸 해놓고 잊어버렸네, 자꾸. 수사는 전혀 모르십니까? 예, 수산자원, 전혀 모르는 건 아니고요.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외교 문제는 단순히 잘못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한테만 가는 게 아니고요. 그 사이에 국가가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을 생각해서라도 이번에는 내려놓으셔야 돼요. 고집을. 중국의 우려가 무엇인지 사실 중국이 이것이 자국의 전략적 이해를 훼손한다. 이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깬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구체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파악이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드 배치의 본질은 뭡니까? 지금 왜 우리가 사드 배치를 하는 거죠? 예, 물론 그것은 북핵 미사일 도발이 그 첫 원인이죠. 그걸 막기 위한 방어적 수단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막기 위한 수단은 뭘로 대체할 수 있습니까? 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군사적 외교적 노력으로. 네, 물론 그 군사적인 그 디테일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아직 충분히 숙지를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그래서 그 점이 걱정되는 겁니다. 사실 사드 배치가 최근에 불거진 얘기는 아니고요. 처음에 이제 배치를 한다 안 한다 할 때부터 따진다면 이 이슈가 정치권의 전면에 떠오른 지가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어떤 전략적인 입장 표명을 유보하는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아직 정리가 안 돼 있고 주관이 안 서 있다고 보는 자질 부족으로 봐야 할 것인가, 어떻습니까? 자질 부족이에요. 자질 부족으로 저는 보이는데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되면은 진짜 이게 미국에서 이게 청문회 했다면 이분 외무부 장관 시켰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본인이 스스로 내려오시는 게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도 좋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지금 한마디 제언을 꼭 해드리고 싶으면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그 여성을 위해서, 여성의 마이너, 뭐 여성의 그걸 위해서 우리가 유리천장을 뭐 뚫었다. 그래서 외교부 장관을 시켰다. 예를 들면 법무부 장관을 시킨다. 뭐 대통령을 여성으로 한다. 저는 정말 그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그렇게 해서 남성들이 이 사회가 여성을 딱 세워놓고 화려하게 세울 때는 엄청 화려하게 세워요. 근데 그 여성이 못하면 모든 여성이 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러니까 여자는 안 돼. 이러니까 여자 시켜봤더니 못하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유리천장 뭐 깨졌다? 이거 보이기 위해서 시키는 거라면 제발 시키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네, 예. 저는 진짜 이 지점에서 이중성에 대해서 정말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민주당의 이중성이요. 지난번에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동읍 헌법재판관 계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청문회 때요. 그 특정 업무 경비에 관해서 얼마나 파렴치한 사람으로 이분을 몰아갔는지 몰라요. 막 이 정도 얘기까지 나왔어요. 이 돈 흡이라고, 돈을 막 흡수. 예. 이거 기억나세요? 기억이 나죠. 예. 네. 그리고 나서 뭐냐면 또 고발을 해요, 시민단체가. 근데 그거 결론 어떻게 났는지 아세요? 문제 제기한 것만 다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고, 그 검찰에서 무혐의 났어요. 그러면 이번에 이 김희수 후보자에 대해서 특정 업무 경비, 그거 기본적으로 또 이제 물고 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때 문제 제기했던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럼 지금 나와서 이제 얘기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파렴치한 사람들이라고 욕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된 이 후보자에 대해서.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송영길 의원 어디 가셨냐고요. 위장 전입 정권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적격 부적격 이전에 적폐냐 아니냐 빨리 그거 기준 내려주고 예. 적폐라고 한다면 저는 적어도 본인들이 과거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한테 상처 주고 그 박근혜 정권 그다음에 이명박 정권을 향해서 갖은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들을 다 했으면 그 부분은 진정 사과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난 박근혜 대통령의 반면 교사 삼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지금 사실 구속되어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보세요. 두 분도 저는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근데 그게 대통령 지분권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지금 그 사람을 빼서 지금 미래부 정부의 차관으로 딱 세우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와 이거 인사 잘했네 내지는 잘 갔네 이렇게 겉으로만 그냥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딱 들어가 보면 다 아시잖아요. 이거 완전 꼼수잖아요. 언론 통제하겠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게 할 만큼 정신이 있는 게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 지금 바둑돌 놓는 거 보면 다 알잖아요. 그러면 윤 실장님은 언론에 계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 대목에서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그 여당 비율, 야당 비율 그거 맞춰주라는 거죠. 실장님께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그 기자 하셨잖아요. 네. 근데 대선 때건 보통 국회의원 선거 때건요. 그 계속 마크맨 하시는 기자분들이요. 그러면 그 기자분들 중에 그 청와대로 지금 관리로 이렇게 쓴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 마크맨 한 그 기자가 과거에 썼던 그 문재인 지금 대통령 후보 시절에 썼던 그 기사들 그거 중립한가요? 안 좋죠. 중립성 지켜요? 그러니까 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때나 이명박 대통령 때 그래가지고 민주당에서 얼마나 공격했습니까? 그런데 그 공격해놓고 그렇게 비난해놓고 본인들이 똑같이 하고 있어요. 이 지점에 대해서 우리 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되게 비판적인데 이 인사를 놓고도 개혁의 신호탄이냐?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검사 출신이신 우리 정미경 의원님의 고견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돈봉투 사건을 보면서 그냥 검찰 장악이다 이거는 검찰 길들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밖에 안 보여져요. 왜냐하면 어떤 수사팀이 수사를 했을 때요. 예. 사실은 위에 있는 선배가 그냥 불러서 어떻게 보면은 그 격려하는 걸로 밥도 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격려금 내지 이런 걸 줬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여태까지 사실은 해왔던 일이에요.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때도 있었어요. 그렇게 검찰 개혁을 부르짖었던 노무현 정권 시절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나온 게 뭔지 아세요? 김영란법 예. 지금 위반이래요. 그래서 이제 법조인들이 이걸 보고 전부 다 한마디씩 전부 하는 거예요. 지금 사석에서는. 그리고 누구나 다 이건 웃을 일인데 뭐냐면은 선배가 중앙지검장은 굉장히 높은 사람이고 사실은 과장은 되게 후배예요. 그러니까 후배한테 어떻게 보면 밥 사준 거. 이게 이제 이거든요. 논란을 이렇게 정리를 하죠. 그런 돈 봉투가 과거에 관례를 하더라도 이제 이것이 오가는 것 자체가 옳은 일이냐 하는 것은 국민 정서상 좀 따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정 의원님이 문제 제기를 하신 것처럼 굳이 김영란법을 적용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정확하게 좀 적용되는 것이냐 아니냐 이제 이런 측면도 있다는 것이죠. 진짜 검찰 개혁을 한다고 하면 이 돈봉투 사건 해결하는 방식이 이 방식이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예. 거예요. 왜냐? 이걸 법적으로 가면 제가 볼 땐 무죄입니다. 예, 무혐의예요, 이거. 결국은. 그러면 지금 면직 처분한 사람들 다시 행정소송하면은요, 이거 또 다시 돌려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냥 김영란법 위반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는 이거는 결국 나중에 깨끗하게 처리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 가슴에 그냥 멍만 들게 하는 거예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러면 또 다른 의도가 있냐 이렇게 의심하잖아요. 검찰 내부 인사들이 예. 검찰 그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아 이거 완전 어거지다. 응? 검찰 길들이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검찰 개혁은 물 건너가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솔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정권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그냥 검찰 길들이기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솔직하게 저는 말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말하지 말든가. 아니 그래서 예를 들면 아니 잠깐만요. 만약에 저라면 저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런 문제 중에 검찰 스스로도 알 거다. 우병우 사단. 어떤 검찰이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게 얼마나 나쁜 건지 우리가 다 보지 않았냐. 그러면 우병우 사단에 걸려있는 사람들. 그게 그냥 아주 사소한 거라도 이번에는 정리하고 갑시다. 저는 차라리 이게 더 솔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거를 길들이기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으니까 개혁이라는 화두를 놓고 이 사람들을 갖다가 김영란법 위반, 어떤 법 위반으로 자꾸 지금 하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그거 무죄라니까요. 무혐의라니까요. 환경영향평가제를 꼭 해야 되는 사실은 그 진짜 이유가 뭐예요? 이게 법을 우리가 지키고 절차를 지키기 위해서입니까?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속내는 사드 반대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환경영향평가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그 뜻을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는 거지. 그리고 이미 빈정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그냥 철수하겠다. 내지는 그 돈 딴 데 쓰겠다. 지금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한미 동맹에 대해서 이거 깨질까봐 이거 이미 깨졌구나. 이거 어떡하나. 이거 지금 이미 들어왔어요. 한미 동맹을 깨려는 것이 아니라면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에 대해서 박근혜 정권의 핑계를 대고 그냥 눈 감아 버려야 돼요. 지금 이거 하는 대로 환경영향평가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빨리빨리 이건 어쩔 수 없다. 전 정권에서 이미 다 배치하기로 했고 약속이 되어 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그냥 그걸 핑계대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 아주 구체적인 현실적인 대안까지 만들어. 별처럼